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64와 65회 해가지고 법치행정의 원리 쪽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64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64 박스를 보세요. 거기 뭐라 했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 유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얘기했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 유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 나시겠지만 한 장 더 넘어가서 66페이지 아래 66 아래로 한번 또 가봅니다. 법치주의의 세 가지 내용 중에 66 아래쪽에 법률 유보의 의의가 있죠. 법률 유보. 그래서 법률 유보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법률 유보.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행정부라고 하는 이 기관, 우리에게 세금 부과하고 경찰이 발동되고 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나에게 어떠한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처분 내리고 강제를 하겠죠. 근데 행정은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의회에서 이 법률을 제정을 해줘야 하며 그 법에 근거를 두고 나서야만 행정부는 처분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 법에 근거 두라는 것, 이걸 보고 법률 유보 이렇게 얘기하죠. 즉 행정권이 발동 처분 강제할 때는 법에 근거 있을 걸 요구한다. 법률 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 유보는 행정권의 발동에는 미리 법에서 유보되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법률 유보라고 하겠죠. 법률 유보, 근거 있을 걸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발동할 때 법에 근거 두는데 법률 유보는 이렇게 조직법에서의 유보가 있습니다. 다시 작용법에서의 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법 유보, 작용법 유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법률 유보는, 조직법 유보는 여러분 행정학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나라는 행정, 조직, 법정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은 이미 법정되어 있어서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미 근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나라든 행정조직은 법률로 규율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정부 조직법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행자부였는데 지금 행안부로, 건교부였는데 국토해양부로 다 바뀌고 그걸 다 법으로 규제했죠. 그런 것들은 조직법정주의에 의하여 이미 법률로 규율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률로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의의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작용법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법률 유보를 말하지 조직법의 유보를 말하지 않아요. 오른쪽 페이지 파란 박스에 67페이지를 보시면 멘토팅크 조직규범, 근거규범, 작용규범이 나오죠. 그럼 작용규범에서 근거규범, 이것을 수권규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유보에서 말하는 것은 작용법의 근거를 둘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를 얘기하지, 조직법 유보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의하여 이미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논의할 필요 없으며 작용법에서 근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작용법 유보라고 얘기하죠. 조직법 유보가 아닌 작용법의 유보,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작용법에 근거 둘 때 우리에게 세금 등을 부과하는 그런 침해행정에서 근거 두는 건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우리한테 무상급부, 여러분처럼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는 젊은 친구에게 실업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급부행정 파트에서도 근거 둘 것인지, 그렇다 모두 근거 둬라, 아니다 여기만 근거 두고 여기면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이 법률 유보는, 작용법 유보는 어디까지 근거 둘 건가에 대해서
걔네가 대립해서 그 학설들이 나옵니다. 68페이지에 그러게 법률유보 학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건 다시 얘기하기로 합니다. 법률유보는 조직법유보와 작용법유보 이런 표현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71페이지 까만 박스로 가보시면 71의 까만 박스, 그러면 행정은 남용되니까 법의 근거 돌아 이 법률유보를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 복잡한 다양한 행정에서 일정한 부분은 그 행정이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이 법의 근거 없이 그 행정의 고유 영역으로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법적 근거 없이 고유 영역으로 발동하게 되는 것,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그 행정유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행정이 법의 근거 없이 고유 영역으로 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정유보 이렇게 얘기하죠. 행정권에게 맡겨놔서 법의 근거 없이 행정부 스스로 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법에 통제받지 않고 근거 없이 고유영역 발동해버리면 남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죠. 그 행정유보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적 행정유보가 있다. 그래서 이 허용적 행정유보가 있고, 다시 이 배타적 행정유보가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그러면 허용적 행정유보, 배타적 행정유보 이런 게 있죠. 그러면 허용적 행정유보, 이것은 사후에 행정부에게 맡겼지만 사후에 법률로 규율할 수 있은, 사후에 법률로 규율 가능한 그런 영역을 허용적 행정유보로 하죠. 사후에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배타적 행정유보는 사후에 법률로 규율할 수도 없고 행정부에게 배타적으로 맡겨놓은 거, 이런 것을 배타적 행정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용적 행정유보와 배타적 행정유보가 있죠. 오늘날 그래서 사후에 법률로 규율 가능한 허용적 행정유보만이 오늘날 그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배타적 행정유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부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허용적 행정유보만이 제한적 인정, 배타적 행정유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부정됨. 그래서 허용적 행정유보만이 언급된다고 하죠. 거기 71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배타적 행정유보, 허용적 행정유보. 사후에 법률로 규율 가능한 허용적 행정유보만 되지 배타적 행정유보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법률유보 개념과 그 한계로서의 행정유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또 하나 개념은 이런 말, 자, 우리가 세금이랄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가 그 법률로 규율을 해야 할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회 법률로 규율해야 될 일정한 사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의회 법률로 규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입법에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의회 법률로 규율해야 될 사항을 그 행정입법에다가 넘겨버리면, 여기다가 넘겨버리면, 위임해버리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임금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의회 법률로 규율해야 될 사항을 행정입법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위임금지를 보고 뭐라 하냐면 이걸 보고 의회유보라고 하죠. 그래서 의회유보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의회유보. 의회에게 규율할 사항을 행정부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의회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의회유보라는 표현. 자, 의회유보가 나오면 위임금지를 기억하세요. 법률로 규율할 사항을 행정입법 등에게 위임해서 안 된다. 그 위임금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70페이지, 71페이지에 의회유보에서 1번의 마지막 줄 위임금지를 통하여 강화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고 해서
위임금지의 표현이 나오죠. 위임금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법률 유보 세 가지 비교되는 걸 봤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68페이지 법률 유보 학설이 있습니다. 자, 용어 아셨죠? 법률 유보, 행정 유보, 의회 유보 이런 용어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이 발동할 때 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권이 발동할 때 법의 근거 두라고 했는데 조직작용에서 작용법. 그러나 행정은 항상 침해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침해 유보설이 있습니다. 책을 보세요. 그러면 이 침해 유보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죠. 즉 나는 원래 자유로운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자유로운데 국가 권력이 내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제한할 때는 내 자유를 침해 제한할 때는 그때는 그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국가 권력이 내 자유를 침해할 때는 제한할 때는 법의 근거 요구하고 침해 제한하지 않는 그 외의 영역은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침해할 때만 근거 둬라 급부행정 등 무상